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도 이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가을 맛이 나고 선선합니다. 그리고 추석도 10월 6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날강도 같은 그 미국의 트럼프의 경제 침탈,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한국 정부는 대항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안중근 의사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안중근 의사,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분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시겠죠.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항일투쟁의 최고의 공로자, 위대한 영웅. 조선 침략의 그 원흉, 일본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제거하신 위대한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분이 요새 문득 많이 연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때 지금부터 그때가 안 의사가 의거를 한 연도가 언제냐면은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물론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때의 상황과 그때는 구한말이죠. 구한말. 조선 말기. 망하기 직전이죠. 우리나라가. 1년 후에 물론 한일합방이 되지만은 물론 지금과 그때의 상황이 뭐 틀린 점도 있고 닮은 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진짜 열강들의 서구 열강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은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넘기고 말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흡사하다. 그 상황과. 지금은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과거에는 뭐 군대를 보내갖고 이래 정복하고 침탈했지만 이제는 이제 금융으로 돈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착취해갖고 저거 이익만 채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죽든 말든 저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미국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다시 일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참 그때의 상황과 지금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안중근 의사가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그때 요즘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하얼빈. 그 현빈 그 영화배우가 안중근 의사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 역사에 진짜 나오는 이야기죠. 까레아 우라. 안중근 의사가 이 떠오를 총을 쏘고 나서 까레아 우라 이래 외쳤죠. 그게 이제 러시아 말인데 러시아 말로 대한민국 만세 또는 대한독립 만세 그 뜻이랍니다. 까레아.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코리아인데 러시아 말로는 까레아 우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결국 이제 체포됐겠죠. 그 함성 외침, 그 까레아 우라는 말이 지금도 마치 아는 사이 웅장한 함성 소리가, 과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노래를 한번 까레아 우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래야 울어. 우라 우라 가래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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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야 우라 그 청년 얼결기로 우리 가슴이 하리라 우리는 용감한 대탄의 병사 가래야 울어. 입을 잡으러 왔다 저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이게 힘 놓쳐서는 안돼 더 힘까지 끌어올려라 목을 건지고 싸워나가자 청년의 결기로 싸워나가자 가래야 울어. 가래야 울어. 예. 잠시 가래야 울어라는 참 멋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가래야 울어라. 미국의 트럼프의 망나니, 광란의, 춤에 우리가 놀아나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의 개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행포에 강력하게 당당히 맞서야 한다. 절대로 불리한 협정에 사인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협정에 사인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사인을 미루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일본은 사인을 했죠. 결국 굴복했잖아요. 일본 놈들은 미국 놈들한테.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또 상황이 달라.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력도 우리보다 크고 외환 보유고도 우리보다 2배, 3배 많은 나라고. 걔네들은 그러고 미국하고 있던 토마스 하퍼가 맺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대요. 그 달러를 얼마입니까? 일본은 우리가 3,500달러고 일본은 5천억 달러니까 5천억 달러 미국에 지급해도 현금을 지급해도 일본은 끄떡없다니까. 토마스 하퍼가 체결됐기 때문에 무제한, 그것도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무제한 토마스 하퍼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일본은 미국에 그래 주더라도 달러 현금으로 주더라도 5천억 달러를 주더라도 전혀 외환위기 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죠. 토마스 하퍼도 안 체결돼 있고, 그리고 외환보고도 우리가 턱없이 모자라고 일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천억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데 외환보유고를 3,500달러를 내주면 현금 지급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IMF 위기가 오고 외환위기가 오고 오는 거죠 또. 완전히 바로 가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망국이로 가는 거예요. 20년 전입니까? 1997년 말, 98년 초, 그때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때 얼마나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리해고 되고, 은행들이 합병되고, 정리하고 합병, 알짜 기업들 외국에 다 넘어가고, 순환들이 자살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양선되고, 다시 그런 IMF 온다는 건 끔찍한 거죠.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걸 뻔히 알면서 이놈들이, 미국 놈들이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너희야 경제위기가 오든 말든, 외환위기를 쳐맞든 말든, 돈만 내라 이거지. 우리 미국만, 저거만 배때지 쳐보겠다 이거지. 완전히 날강도로. 칼만 안 들이죠. 완전히 강도, 얘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하게 맞서야 됩니다.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보니까 결의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불리한 협정은 체결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히 또 지원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를.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과거 발언,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전시작전권, 우리가 지금도 물론 정치작전권이 없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뭐 전국이 그때 막 난리 났죠. 그것도 보수나 지금 국힘 무리들, 똥별들, 태엽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절대로 안 된다. 정치작전권 한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망한다. 북한이 쳐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반발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 했습니까?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특히 똥별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장성들이냐, 배를 다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독립국가인데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외국 군대가 갖고 있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힐난했죠. 당신들이 별이냐면서 그 별 다 떼라는 식으로, 별 달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죠. 그걸 이번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외국 군대, 여기서 외국 군대는 미국이죠. 외국 군대의 국가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그건 굴종적 자세다. 이렇게 일관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 발언에 공감한다. 옳은 소리를 하신 거다. 그리고 공감을 표시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군에 대한 직접 거론을 했었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지금 트럼프가 또 방위비까지 또 엄청나게 또, 수십 배 올려갖고 내라고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 각오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미군도 우리는 철수를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저도 그 당연치 않습니다. 미군이 지금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저거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서 중국, 러시아 견제용으로 있는 거예요. 러시아 견제용으로, 감시용으로. 얼마나 좋은 최적지입니까, 그게. 바로 중국 바로 옆에. 더구나 우리 평택에 있잖아요. 지금 평택 미군기지에. 대러시아용이야, 물론 북한도 있겠지만은, 북한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꿀 빠른 장소지, 미국으로 볼 때는. 저거가 필요해서 있는 게 저거가 필요해서, 저거가 완전한 전략적 요청이기 때문에, 저거 필요해서 있는 게 저거 필요해서, 그거 우리가 거의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 평택 기지도 지구에서 최고 크고, 시설이 좋은 그런 미군 기지라며. 그걸 우리나라의 돈으로, 한국의 돈으로 거의 건설해 줬잖아. 그렇게 해준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놈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계속 뜯어먹으려고 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이놈들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 이제 미국 놈들한테는. 해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옛날 말처럼 뭐 주고, 빰 만나는 식으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거가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해줬다는 그 하나로 갖고 평생 울고 먹는 거야, 이제 이놈들이. 그러나 우리도 빚을 갚았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미군이 와갖고 피를 흘렸죠. 6.25 전쟁 때. 그러나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도 그 월남전에 참전했잖아. 저거 요구해서,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가갖고 피를 흘렸잖아. 쌤 따져보면 이제는 갚았어, 다. 언제까지 뜯어먹을 거야, 그거 하나 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까레아우라 안정권 의사였던
대한민국 만세에 노래 튼 것도, 안중근사에 소환한 것도. 지금 침략,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 똑같다는 거죠.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응? 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미국 놈들이. 응? 그러니까 그때는 항일 정신으로 일본에 맞섰고 투쟁했고, 이제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는 항미 투쟁을 벌여야 된다. 미국이 항전해야 된다. 전 국민이, 모든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미국에 항전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항미 의지를, 결코 미국에 굴복 안 한다는 걸 어떤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선열들이 항일 투쟁으로 독립군들이 그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랬는데, 또다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침탈한다는 거는, 다시, 사실상, 제2의 식민지화 하는 거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우리의 국부를 다 챙겨가잖아요. 빈털털만 남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투자협정도,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 이익 배분도 저거가 90% 거의 다 챙기고, 한국 기업은 10%, 꼴랑 10% 넘어가라. 저거 90% 처먹겠다. 완전 강도지, 이놈의 새끼들. 기술 이전대로 쳐받고, 응? 물론, 한간에서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답답한 거리 하겠냐. 결국 미국이 위기 왔다는 거지. 몰라가 힘들다, 그게. 삥 뜯는 거잖아. 최소한 옛날에 미국 그렇진 않았어. 과거의 미국은. 원조를 해줬고, 우리도 옛날에 원조 받았잖아요. 6.25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힘들다는 거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동맹들한테 지금 뜯어먹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만큼 미국이 위기 왔다는 거야, 지금. 몰락의 징조가 보인다.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윈윈하는 투자를 해야 되고 서로가 상생하는 동맹관계가 돼야지. 완전히 우리는 봉이 돼서는 개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3,500원인가 그걸 현금으로 한 달 안에 미국 법인에 SPC인가 그 특수법인에 입금시켜라. 그거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 대한민국 현재로서는. 설사 그게 현금으로 한다 해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완전히 그 날부터 바로 IMF라. 위안위기가 바로 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게 눈에 스이 보는 그런 망국길을 갈 수 없다. 끝까지 우리는 사인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거부하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 트럼프가 계속 우리가 이런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통화사파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사파 뭡니까 그 달러에 대한 스와프 그 협정을 체결해 달라. 그래 주지도 않으면 되는 새끼들이 일본한테는 통화사파 매주고 우리한테는 안 매주잖아요, 이 새끼들이. 그만큼 우리를 일본보다 하대하는 거지. 저거는 일본한테는 그걸 매주고 우리한테는 안 매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주면서 돈은 엄청나게 뜯어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하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동맹까지 포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미국이 더러운 행사를 하면은 동맹한테 깨버려야 돼. 이게 무슨 동맹입니까? 동맹이라는 건 친구 아니면 친구. 동맹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친구 사이야,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이래 할 수 있어요? 응? 동맹은 친구거든. 나라끼리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게 동맹관계는.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게 동맹이지. 이거 나가고 좀 뜯어먹는 게 무슨 동맹이야, 이게. 파괴시켜봐야 돼, 동맹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미국이.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건 해야 돼요. 주미대사 소환 조치하라고. 그거 우리 안 했잖아. 이번에 300명인가 우리 죄 없는 근로자들 구금 해갖고 그 포로 수용 조치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지금 전화갖고 인권 유리한 데 대해서 왜 항의를 안 합니까? 말로만 그냥 뭐 유고합니다. 그걸 끝나면 안 돼. 그때 즉시 그때 미국 주미대사 소환 조치해야지. 항의해야지. 왜 그걸 안 합니까? 지금이라도 해라고. 외교부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외교부에서 당장 해라고, 이걸. 절대로 과거에 미국에 그냥 굴종하는 그런 자세 보이면 안 돼. 대한민국 정부도. 특히 외교부 정인 자리라고. 이 사람들이 습성이 돼 있어요. 하도 몇 시즌 동안, 근 80년 동안 미국에 굴복하는 외교를 해놓으니까, 미국이라면 그냥 뭐, 기능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외교 관료들, 뭐 그런 습성이, 완전 배어 있어. 대한민국 특히 외교 관료들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 당당히 말씀하라고, 미국에. 특히,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외교 관료들 특히 명심해라고. 강력하게 미국에 말씀하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방위비 더 내라 또 우리의 요구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해대면 미군도 내보내야 돼 저거. 뭐 때문에 씁니까 미군이. 미군 철수시켜버려 그냥. 저거 또 트럼프도 철수시키다 하잖아. 뭐 방위비 정의 안 해주면은 나가라 그래.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세계 5위다. 그런 나라에 무슨 외국 군대가 뭐 필요했습니까? 세계 5위 군사를 갖고 있는데, 국힘이나 이런 보수 쪽 놈들은 또, 안 된다. 죽어도 반대하겠죠. 저 한 명 조치해서. 걔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고, 미국을 상조는 못한 놈들이니까, 뭐, 미국 떠나버리고, 마치 죽는 치중을 하는 놈들이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트럼프가 계속 무리한 요구하면 미군도 당신도 원하는 대로 데리고 나가라. 우리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 방위비 정액 못한다. 엄청난 정액을 할 수 없다. 너희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당신들이 철수한다니까 철수해라 그냥.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자주국방하겠다 우리가.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뭐 핵을 갖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핵을 사용하면 북한도 멸망이에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핵이라는 거. 갖고 있어도 쓸려. 만약에 북한이 남쪽에 핵을 사용한다.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도 같이 죽는 거예요. 동조의 땅에 같은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한다? 북한 그 정권도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용 못합니다. 절대로 핵을. 그냥 폼으로, 그냥 과시용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단에 완전히 마지막 카드까지 우리는 저가 계속 그런 일 없다면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마지막 카드까지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 좀 각성 좀 해야 되겠어. 응? 뭐 하는 것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랫게도 말씀드렸죠. 국힘 국회의원들, 그 애들은 기살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의 똥구멍까지도 빨아들이는 인간들인데, 친일 4대의 매국의 피가 흐르는 놈들인데, 걔들이 미국 트럼프나, 미국의 이번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만 비난하고 탓하고. 얼마 전에 죄 없는 우리 300명, 노동자들 구금당하고, 감금됐을 때, 우리 정부만 탓했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했습니까? 이 국힘에서? 그런 성명 한 개도 안 났죠. 그러니까 걔들은 원래는 걔들이 그렇게 해야 돼.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걔들은 그렇게 할 인간들이 아니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 놈들이고, 원래부터. 그런 4대 매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집권당인 민주당이 해야 돼. 할 수 없이.
170명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하고? 이 사람 하는 거 아직도 보니까 나대고 사진 찍는데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고, 그런 데는 로로 가 다니고, 이런 지금 사태 미국에 대한 어떤 엄중한 미국의 부정한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 정청래. 얼마 전에 며칠 되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 며칠 나와갖고 뭐 잘못됐다 항의하고 나오는데 그거가 안 돼. 전체 110명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야 돼. 매일 번갈아가며 성토해라고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계속 이런 압력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한 일이지만은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 각자가 나서야 된다. 이제 또 옛날에 그 이명박 때 소고기 수입을 해라고 압박 들어왔을 때 그 반대한 그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그걸 촛불의 힘으로 광장의 힘으로 이겨냈듯이 또 이번에 윤건희의 그 내란 책정도 우리가 우리 국민 깨있는 국민이 광장에 모여서 타도했듯이 최종 무기는 국민밖에 없다. 최종 병기는 미국에 대항할 최종 병기는 그렇다고 미국과 전쟁을 할 겁니까?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제2의 항쟁이 일어나야 된다. 촛불 항쟁, 빛의 항쟁이 일어나야 된다. 국민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어섭니다. 때가 되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개무시했다가는 큰 거 다칠 겁니다. 미국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무시하지 말라. 진짜 무서운 민족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 이제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야 그거는.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어쨌든 날이 선선해서 좀 활동하기 좀 좋네요. 또 자주 찾아뵙고 또 어떤 거리가 있으면 또 어떤 주제가 생기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또 재유행한다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구는 명성입니다. 명성!